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내신 만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번 시간은 내신 최다 빈출 팩토리얼 시간이고요. 1학년 2학기 기말 범위에 해당되는 3팩토리얼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항의 최다 빈출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먼저 풀어보시고요. 생각하게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리식의 연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무리식을 간단히 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분수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분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모의 곱으로, 즉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분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분자에 루트 x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루트 x 플러스 1을 역시나 분모 문제 곱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자,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빼기 1이 되는 거 확인이 됐고요. 자, 요거 완전 제곱식 또 완전 제곱식 전개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 루트 x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문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연산 문제니까 실수 없이 연산만 정확하게 해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죠. 자, 주어진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다 안 그린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한 거 좀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는 대분수꼴로 좀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분모에 있고요. 자, 요 상수는 x 앞에 계수비 2였고요. 자, 분자에 들어간 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분자에 대입하세요. 자,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 4가 되겠죠. 이렇게 변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 이렇게 변형을 해줬고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얘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자,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정근선에 방정식을 보면 x는 2하고 y는 3이기 때문에 식을 보면 분모가 x-2일 거고요. 자, 요 분자에 해당되는 숫자는 바뀌지 않는 수죠. 평행이동에도 요 자리 숫자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리고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구나. 됐어요. 자, 우리가 정근선 가지고 평행이동 판단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예요? 자, 평행이동했을 때 이 정근선의 교점 가지고 점 가지고 판단하고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처음에 요 유리함수 그래프에 점근선의 교점은요 마이너스 1,2였을 겁니다.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요 y 2값 이렇게요. 자, 요 아래다 좀 써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1,2가 두 점근선의 교점이었는데 요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두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2,3이죠. 여기 보이시죠? 2,3으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에 점의 이동이니까 더해 주시면 돼요. m 더한 게 2다라는 거. 자, 따라서 m은 3이 되겠고요. 자, 2에다가 n을 더한 것이 3이 되겠죠. 그래서 n은 1이 됩니다. 자, 요 둘을 더해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해보시면 4가 되는 거 확인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두 유리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f하고 g하고 합성했더니 x 항등함수가 되었대요. 아, 그 얘기는 우리는 g라는 함수와 f가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즉 f의 역함수가 gx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역함수 기본적인 공식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공식 체크할게요. 즉 개념입니다. 즉 fx라는 유리함수가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역함수 즉 yx에 대칭하면 역시나 유리함수고 요 b하고 c 자리 여기가 부호 바뀌면서 자리 바뀌기 부자 뭐라고요? 부호 바뀌면서 자리 바꾸기.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b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꾼 거죠. 요거 공식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f의 역함수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 b하고요 요 3하고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f의 역함수요. 그게 gx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비교하면 되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이 되고요. 자, b는 2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마삼이 C니까 C가 마삼 됐네요. 자, 요 가지고 A, B, C의 곱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6 되는 거 확인이 된다. 자, 6 나와 있는 바로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본적으로 역함수 만드는 공식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4번으로 갈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y는 x분의 4 위에 제1사분면 있는 점 P고요. 자, 요 유리함수의 제4사분면에 있는 점에 Q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OPQ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 그랬으니까 요 넓이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좌표 평면을 표현해 보고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y는 x분의 4. 자, 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쪽에 그려야 되는데 어차피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만 필요하니까 이쪽만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는 x분의 4가 되어 있고요. 자, 제1사분면에 있는 p라는 점 하나 찍도록 하죠. 자, 좌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쌤이 그냥 알파 콤마 알파분의 4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5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볼게요. 자, 분자가 마이너스 16에 해당되는 거니까 제2사분면, 제4사분면 쪽인데 어차피 제4사분면 쪽만 필요합니다. 자, 마이너스 16이니까 조금 실감나게 그리면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y는 x분의 마이너스 16이고요. 자, 적당하게 q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q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뭐 x좌표 베타라고 놓을까요? 그럼 베타, 콤마, 베타분의 마이너스 16이에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삼각형이 어떤 모습이냐 한번 봅시다. 자, OP 연결하고 OQ 연결하고 P와 Q는 임의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이 나오는 것이죠. 됐나요? 자, 이 파란색 삼각형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직각삼각형 아닙니다. P와 Q는 계속 움직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식으로 세워봐야 돼요. 뭐요? 알파, 베타로 설정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거죠. 좌표는 다 나왔어요. P좌표, 원점, 그리고 Q좌표 이렇게 되겠죠. 사실상은 이거는 시험 대비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본다면 쌤이 평소에 수업 시간에 쌤은요 사선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넓이 공식 알고 계신가요? 그게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건 학교마다 조금 선생님 경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은 어떤지를 보고 좀 판단하시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쌤은 수업 시간에 잘 설명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 때는 쓰기를 권장합니다. 어쩔 수 없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를 정석적으로 하다 보면 쌤이 빨리 사선식으로 하는 거 그냥 한번 소개는 하고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그러면 그 사선식을 쓸 수는 없으니까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한번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선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교육과정 외입니다. 교육과정 외. 그래서 권장하진 않으나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하는 게 좋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요 세 점이 있죠? 쌤이 그냥 개념을 쓸게요. 그래서 요 A, B, C라는 점. 자, 어떻게 할까? A, B. 자, 그다음 B라는 점, 뭐 C, D. 자, 그리고 C라는 점, 뭐 A, B, C, D, E, F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어떨 때 쓰기가 편한 거냐 그러면 삼각형이요. 이렇게 좌표 평면을 따로 표현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삼각형이 자, 이렇게 뭐 x축에 평행한 뭐 선분이 있지도 않고 변이 x축에 평행한 것도 없고 y축에 평행한 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비스듬히 있을 때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아는 친구들은 바로 그냥 써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식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교육과정 외지만 설명하자면 넓이는요. 자, 2분의 1에 자, 절대값인데 절대값을 좀 크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좌표를 쓸 때 A, B를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써요. 보통 이렇게 A, B 자, 그 다음에 C, D 그 다음에 E, F 그래서 그냥 절대값인데 조금 길게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E, F 주의할 점은 이렇게 좌표를 쓰시고요. 처음 썼던 좌표를 다시 한번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떤 방향부터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런 방향부터 해보겠다 그러면 빨간색 곱해서 더한 거 곱하고 더한 값이 있겠죠? 자 이제 요 노란색 대각선 사선 방향이라고 해서 대사선식이라고 하는 건데 곱하고 더한 값. 즉 빨간색 곱해서 더한 값, 노란색 곱해서 더한 값을 빼는 거고요. 거기에 절대값이니까 결국에는 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차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자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에 자 요 절대값 하나가 뭐냐? 요 빨간색이요. AD. 자 CF.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쓴 건가요? 그죠? EB 이렇게 해서 요렇게 빨간색 값이 나오고요. 노란색은요. BC. 그다음에 DE. 그다음에 FA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값의 차예요. 그래서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라 그래서 절대값 쓴 거예요. 거기다 2분의 1 곱한 거다. 요겁니다. 자, 요게 지금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제가 그냥 개념 설명한 거야. 자,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넓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 훨씬 빠르긴 하거든요, 확실히. 2분의 1의 요 절대값에.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A, B, 요거부터 할게요. 알파, 원점부터 할까? 아무거나 먼저 해도 돼요. 자, 0,0, 그 다음에 알파, 알파분의 4. 자, 그 다음에 얘 할까요? 베타분의 -16.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다시 써야죠. 처음 썼던 거 0,0.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자, 이제 곱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부터 곱할게요. 쌤은요. 뭐 이렇게부터 할까요? 이렇게 곱해보세요.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 자, 2분의 1에 자, 0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타분의 -16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쌤이 이렇게 곱할게요. 이렇게 곱해서 더할게요. 자, 보이시죠? 자, 0이고요. 이렇게 하면 알파분의 4 베타 이렇게 되겠고요. 이건 0이고요. 자, 이걸 빼는 건데 절대값이죠. 지금 알파 베타는 지금 기본적으로 양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음수 될 테니까 부동화하면 바꿔야죠. 그래서 베타 절대값은 벗겨주고 절대값 필요 없고 베타분의 16 알파. 자, 그럼 더하기 베타분의 4 알파분의 4 베타구나. 자, 정정. 죄송합니다. 알파분의 4 베타 이렇게 쓰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자, 한번 볼까요? 2분의 1 이제 분배까지 해주시면 베타분의 8알파. 자, 그 다음에 알파분의 2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구하시면 돼요. 이게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이야. 최소값 구하라고 했죠? 뭐가 떠오르세요? 그래요.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공식이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개념 또 까먹은 친구들 AB가 양수일 때 AB 합은 뭐 이상이다? 2루트 곱 이상이다.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고요. 등호는 A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 자, 적용시켜 볼까요? 자, 둘이 합은요 2루트 곱이요. 자, 이거 곱하시면 알파 베타 다 약분되죠? 8이 16입니다. 자, 루트 16 4, 2, 8. 그래서 8이 최소값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최소값 8.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 식까지 구하는데 우리가 사선식을 이용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근데 몇몇 친구들 그러면 서수형이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서수형이면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 건데 밑변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밑변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실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요렇게 수선해발 내렸을 때 요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셔야 돼요. 그러면 요 P하고 Q 두 점 가지고 직선해발식 세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쵸? 식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높이 구하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사실 나오긴 나오는데 식이 복잡해서 이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맞추긴 좀 어려울 것이다. 천천히 뭐 과제하듯이 풀면 식이 엄청 길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요 쓴 식보다는 길이가 한 4배, 5배는 될 것 같습니다. 풀이 과정이. 그럼 그게 너무 복잡해져요. 한 문제 풀 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미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석적인 방법 요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럼 실제로 그냥 교육 과정에 맞는 상황에서 좀 그나마 서수형 풀이로 가능한 것은 중학교 때 배웠던 풀이가 될 것 같아.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빨간색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못 지우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중학교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느낌 오나요? 느낌 와요? 감 잡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직각삼각형.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풀이 기억나십니까? 즉 직사각형이죠. 다시 정정이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쌤이 빗금치고 있는 요 세 부분 있죠? 이렇게. 요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계산까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럼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쌤이 길이만 설정해 드릴게요. 요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가 베타겠죠? 이 양수. 자, 그 다음에 자, 요 길이가 요 y좌표 알파분의 4입니다. 됐죠? 알파분의 4. 자, 요 길이는 뭐냐? 이건 좌표니까 음수 표현한 거고 길이로면 베타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 통째 길이는 뭡니까? 그러면 요 두 개 더한 거니까 알파분의 4 더하기 베타분의 1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 길이 설정해 드렸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시고요. 거기서 요거까지 해야 되겠다. 요거 알파죠.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 가지고 요 삼각형 넓이 구해서 빼시고요. 이 삼각형 넓이 구해서 빼시고요. 자, 요 길이는 뭔지 아시죠? 베타에서 알파 빼는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빼세요. 그럼 식 똑같이 나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 나와요. 그런 다음에 산술 기하 평균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객관식일 때는 사실상 시험에서는 자, 사선식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등급 받으시려면 좀 빨리 풀 수밖에 없고 이거를 정석대로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선식 권장하고 싶지만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신 때는 천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객관식이면. 그리고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쓰는 방식도 한번 알아두시고 둘 다 연습해 놓으시죠. 서술형 버전과 객관식 버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산술 기하 평균과 관련된 활용 문제 정말 잘 나오죠. 진짜 최다 빈출 중에 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유형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무리함수에서요, 우리가 교점에 관련된 문제 가장 출제율이 높아요.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고 6번도 마찬가지.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심한 문제 중에. 보세요. 자, 5번 문제입니다. fx 그래프 그려봐야 되고요. 이 gx가 일차함수죠. 자, 근데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정수 A, 즉 A는 기울기입니다. 어떤 기울기면 만나지 않을까는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fx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핵심이다. 특히나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있냐 없냐 교점이 몇 개냐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작게 그리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크게 그린다라는 거야. 이렇게 조금 크게 그리셔야 돼요. 시험지에다도 기본적인 팁입니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무리함수 그리면 되겠죠. 자, 시작점이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시작하겠고요. 자, 오른쪽 위로 향하겠죠. 그런데 2 대입하면 2, 0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구간이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x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려봅시다. 절대값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하고요. 자, y는 x하고 이렇게 꺾인 선 그리시면 되죠. 1까지만 그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셔야 되네요. 됐네요. 자, 근데 1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비워 놓으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색칠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마이너스의 등호가 들어가는데 얘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1입니다 라는 상수함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비워 놓으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는 색칠하셔야 되겠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 그린 거냐? 바로 fx 그래프를 그린 거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 요 gx입니다.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요 점에서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뻗겠죠. 자, 여러분들이 우선 기준선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제가 파란색 뭘 그리겠다? 기준선
그 경계선을 그리는 건데 어떤 것들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접선 그리셔야 되겠고요. 자, 특이점을 지나는 직선. 특이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끊긴 점, 뾰족한 점 등등 특이해 보이는 점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접선과 자, 그러면 쌤이 그어볼게요. 우선 기울기 양수 쪽 따로, 음수 쪽 따로 항상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버릇 들이세요. 그래서 기울기 양수 쪽 오른쪽 위로 향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경계선이 몇 개? 기준선이 2개. 자, 접하는 선 하나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하는 선 요거고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됐죠? 자, 또 하나 그려보셔야 돼요. 바로 여기죠. 요 비어있는 점. 이렇게 하나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특이점 지나는 선. 이게 경계선입니다. 이 양수 쪽에서의 경계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요 점도 특이점인데 요게 하나의 경계선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건 뭐 어차피 기울기 0짜리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선 양수 쪽에서는 2개입니다. 양수 쪽에서 됐지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2개의 기울기는 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니? 그러면 자, 요거죠. 1,1을 지날 테니까 여기다 1,1 대입해서 A값 구하세요. 자, 계산이니까 생략하고요. 여러분들 하시면 A가 2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접할 때 기울기죠. 그렇죠? 이렇게 접합니다. 자,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1이다 라는 거 판별식 이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얘하고 연립하겠습니다. 이 무리함수하고 연립하는 거예요. 자, 식 계산해보면 ax-1 이게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1이다 이렇게 되고요. 마일 소거 되고요.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a값 구하시면 되는데 a가 2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2분의 1짜리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제 음수 쪽을 보도록 할게요. 음수 쪽. 자, 음수 쪽에서는 이제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서 자, 접선은 없겠고요. 그죠? 접선은 없지만 특이점이 2개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2개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 보셔야 되겠고요. 아유, 안 지나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쯤 되겠죠?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하나 시선 그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 점 지나는 거. 이렇게. 아, 안 되네. 아,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까봐. 아, 이게 문제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죠. 아하이. 자,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괜찮아. 다시 그리면 되지 뭐. 자, 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요. 여러분한테 좀 정확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 점 진하게 그린 겁니다. 됐죠? 자, 여기 자 정확하게 잘 그려봐야지. 여기 이렇게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됐어요. 자, 이제 A값 볼게요. 기울기 얼마냐? 그러면 요 점 지날 때니까 마이너스 2,1 여기다 대입하십시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요 점 지날 때죠? 요 점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2예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옵니다. 됐다. 됐어. 자, 이제 풀읍시다. 자, 서로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 2보다 크면 무조건 만나죠? 2분의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만납니다. 요 사이가 지금 안 만나는 거 보이시죠? 아, 그래서 만나지 않는 거는 2분의 1과 2 사이입니다. 그렇죠? 등호 여부 체크. 자, 2분의 1일 때는 지금 만나요. 그러니까 안 되고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자, 2일 때는 지금 여기 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비어있는 곳을 지나봐야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등호 들어갑니다. 주의하세요. 자, 또는 자, 이제 음수 파트로 갑니다. 음수 파트에서는 자, 요 마일보다도 요렇게 크면 요렇게 완만하게 가면서 만나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도 작으면 더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만납니다. 이 사이가 안 만나는 것이죠.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디에 등호 들어가냐?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데는 지나도 상관없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은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쪽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요게 지금 빨간색, 요게 우리가 범위입니다. 이렇게 직접 범위 구하세요 라고 나오기도 하죠. 어쨌거나 범위를 구해봐야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니까. 그럼 A가 정수입니다. 될 수 있는 건 뭐냐? 요 구간 내에 정수 있는 거는 2라고 2에 해당되겠죠.
자, 이 구간 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수로 보자면 3개. 3개가 바로 정답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준선들, 자, 접선이나 이 특이점을 지나는 직선들은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 경계를 바탕으로 그 사이인지 바깥쪽인지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거 범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은 형태의 문제가 이제 6번이에요. 6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보죠. 6번 문제. 5번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절대값이 포함된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식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 보셔야 됩니다. 자, 요 유리함수 그래프하고요. 요 직선이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날 때 m 기울기 범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유리함수 좀 봐주시죠. 자, 구간을 나누어서 식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절대값 안에가 0이 될 때 x값이 기준이죠. 그래서 0과 2를 기준으로 해서요. 구간을 나누셔야 돼요. 자, 2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왜 2에 등호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분모가 0이 돼서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 꼭 빼셔야 돼요. 오케이? 자, x가 2보다 클 때,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세 구간으로요. 자, 2보다 크면요. x-2 양수죠. x도 양수여서 그대로 절대값이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약분하면 1 나오네. 저희가 1인 거고요. 자, x가 0과 2 사이라면 x-2는 음수. 그래서 부호 바꿔 나와야 되고 x는 그대로 나오면 되죠. 부호 바꿔서 나왔고요. x 그대로 나왔고요. 자, 약분되죠? 분모에 마이너스 1 곱한 게 문제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또 상수함수입니다. 자, 0보다 작을 때는 x-2, x 둘 다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이제 유리함수 식인데 간단히 좀 해보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할게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우리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대분수꼴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는 x 앞에 개수비 1 써주시고 요 분자에 해당되는 숫자는 분모가 0이 될 때 x값, 즉 2를 분자 쪽에 대입하세요. 2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x-2분의 4 더하기 1입니다. 자, 요걸 이제 그려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역시나 교점의 개수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들은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리셔야만 교점 개수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리시고요. 자, 첫 번째 구간 볼까요? 2보다 클 때 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이쪽에서는 분모가 0이 되니까 정의되지 않아서 이렇게 구멍 뚫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0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자,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역시나 정의되지 않고, 자, 0쪽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요 유리함수를 그려봐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될 때 x가 x는 2 정근선, y는 1이라는 정근선입니다. 자, x니까 이쪽에 있겠죠. 상상하셨죠? y는 1이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이쪽 정근선은 좀 살짝은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만, 이쪽만 할게요. 이쪽 그릴 거니까. 자, x는 2라는 거 안 그릴게요.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정근선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상상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가 이쪽 이렇게 나올 텐데 이쪽을 그리는 겁니다. 자, 0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0, 마이너스 2점을 지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 정근선에 닿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린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을 그려봐야 됩니다. m으로 묶어보세요. 그럼 x-3 더하기. 그래서 n값에 상관없이 이건 3,2를 지나는 직선이고요. 그때 기울기 m에 따라서 직선이 달라지겠죠. 자, 3,2라는 바로 요 점입니다. 그래서 요 3,2를 지나는 직선을 쭉쭉 그었을 때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를 m의 범위를 구해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기준선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접선이 있으면 접선, 그리고 특이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거 다 그려보셔야 돼요. 자, 기울기 양수 쪽에서 우선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중에서 특이점은 요 구멍 뚫린 거,
구멍 뚫린 거. 네, 요 구멍 뚫린 거 지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요 점을 지날 때가요. 요 0, 이 꺾인 점도 사실 특이점이거든요. 이 두 개의 특이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요거 기울기가 얼마인지 판단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2,1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요. 0, 대입해 보면 역시나 m이 뭐 나와요? 1 나와요.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뭐 실제로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한 칸이니까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뭐 두 칸 다 기울기 1인 거죠. 이렇게 그냥 그림상에서 보셔도 되고요. 자, 또 하나는 기울기 양수. 여기 3,2 지나면서 여기 특이점이죠. 여기 비어 있는데 지나는 기준선 하나 그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됐네요. 자, 이 기울기가 얼마냐라는 거는 2,-1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3 나오겠죠. 뭐 그림상에도 판단이 돼요. 한 칸 갈 때 3칸 올라가죠. 1분의 3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거나 두 개의 경계선, 즉 기준선을 그려놨으니까 이 범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보다 혹시 클 때 보세요. 3보다 클 때는 하나 만나죠. 이쪽 선에서 하나 만납니다. 자, 우린 두 개 만나는 거 찾고 있어요. 자, 1과 3 사이. 자, 3일 때는 역시나 요 점 때문에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1과 3 사이에다 그어보시면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만나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개 만난다. 그래서 한번 그려드려 보면 1과 3 사이 이렇게 그어보면 두 개 만나는 거 보이세요? 이제 요 빨간색으로. 즉 여기서 하나 또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역시나 한 점에서만 만나고요. 그 전까지는 두 점을 만나다가 1보다 지금 작아질 때는 역시나 한 점입니다. 그쵸? 자, 기울기 음수 파트도 보셔야 되는데 음수 파트 3,2 지나면서 음수인 거는 무조건 이쪽에서 하나 만나네요. 그 외에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다 확인하셨죠? 자, 그때 m의 범위는 요 두 수 사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1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서 a가 1이고 b가 3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는 거니까 4가 정답인 거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교점 관련된 문제들 꼭 잘 확인하시고 5번, 6번. 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무리함수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유리함수 절대값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역시 기준선들 잘 그리시는 게 그림 꼼꼼하게 크게 잘 그리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경우의 수 문제네요. 자, 보시면 양의 정수, 즉 자연수 mn이 있고요. m 더하기 n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n,n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차피 자연수합이니까 m 더하기 n 또한 자연수야. 자, 그러면 3인 경우 또 m 더하기 n이 얼마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를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냥 세시면 돼요. 자, 그럼 몇 개 나오냐? 그러면 1,2, 2,1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m 하나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n이 그대로 결정되니까 m이 2라고 2밖에 못 들어가죠. 3 같은 건 안 돼요. 3,0 하면 얘가 0이니까. 자, 역시나 m이 1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3개 나오겠죠? 자, 여기서도 1,4서부터 4,1까지 해서 몇 개? 4개 나올 거고요. 1,5에서부터 자, 2,4 막 쭉 가다 보면 5,1까지 해서 5개 나옵니다. 이렇게요. 개수 직접 세주시면 됩니다. 2개, 3개, 4개, 5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4개가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세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서로 다른 꽃이 심어져 있는 빨간색 화분 4개와 자, 파란색 화분 3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즉 빨간색 4개이지만 서로 다른 꽃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화분은 색깔만 같을 뿐 다 서로 다른 화분입니다. 그렇죠? 자, 파란색 화분 3개도 다 다른 꽃이 심어져 있으니까 다 구별이 되는 화분인 거예요. 이 7개의 화분이. 됐어요.
자, 7개의 화분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번갈아 가면서 나열해라. 그런데 빨간색은 4개, 파란색은 3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간색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 순서로 교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빨간색 이렇게 끝내야만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빨간색의 자리는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요 4자리요. 이 4자리에 요 4개를 나열하는 4 팩토리알 곱하기. 자, 요 파란색 3군데 자리 고정되어 있죠? 그 3개의 화분을 나열하는 3 팩토리알. 그래서 4 팩토리알 곱하기 3 팩토리알 이렇게만 쓰시면 서술형 정확하게 다 쓰신 겁니다. 자, 4 팩토리알 24죠. 3 팩토리알이 6이고요. 그래서 곱해보시면 144가 1번의 정답입니다. 자, 2번. 파란색 화분 4개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 쓰고 그러면 4개를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되겠죠? 파란색 4개 하나, 요 3개, 그래서 3개에다가 요 하나, 그래서 4개.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근데 요 4개 한 묶음 내에서 자리 바꾸는 거 있죠? 자리 바꾸는 거 4 팩토리알. 그래서 4 팩토리알 곱하기 4 팩토리알. 4 팩토리알 24죠? 자, 24 곱하기 23입니다. 그래서 576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빨간색 2개가 양 끝에 오도록 하는 방법수를 구해보세요. 그랬으니까 빨간색이 양 끝입니다. 이렇게가 양 끝이고요. 그 사이에는 몇 개? 5개가 나열되는 것이죠. 양 끝부터 한번 해보시죠. 빨간색 4개 중에 2개를 골라 일렬로 나열하는 4B의 순열이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 5개를 그대로 나열하는 5 팩토리알이 되겠죠. 자, 4P 계산하시면 4, 3, 12가 되겠고요. 5 팩토리알 120인 거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되겠죠. 자, 곱해보시면 144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돼요. 자, 4번입니다. 자, 파란색 화분끼리는 어느 2개도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 화분 요 3개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빨간색부터 우선은 나열해 보셔야 되겠죠.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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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이렇게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럼 4 팩토리알이 되겠고요. 자, 이제 파란색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빨간색 사이사이 공간에다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몇 개 뜨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보통 요 개수보다 하나 더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5개의 공간 중에서 3 공간을 초이스해가지고 나열하시면 되죠. 5개 중에 3개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5P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4 팩토리알 24에다가 5P3 같은 경우는 5, 4, 3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60이 되겠고요. 자, 계산해보시면 1440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440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 8번 세트형 문제를 함께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합동인 정사각형 12개.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12개가 있고요. 직사각형 2개 합동인 거 요거 보이시죠? 2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그림이래요.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사각형 개수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사각형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세로선 2개 뽑고요. 가로선 2개 뽑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결정된다라는 건데, 자, 세로선이 가다가 끊긴 데가 있고요. 가로선도 가다가 끊긴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뽑을 수는 없고 바로 케이스를 좀 나눠 보셔야 되는데, 나는 가로선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까 세로선을 기준으로 나눌까라고 하면 세로선이 끊기긴 했지만 세로선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자, 8개 중에 2줄 뽑는 거를 일일이 케이스로 나눈다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가로선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 가로선에서 우리는 2개 뽑는 것부터 먼저 기준을 잡아서 케이스를 나눠 보자고요. 자, 그럼 가로선은요. 첫 번째 요 가로선 L1이라고 놓고요. 요 두 번째 가로선이 L2, 세 번째 가로선 L3,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로선 L4입니다. 자, 가로선 기준 2개 뽑는다는 거는 저 4개 중에서 2개 뽑는다는 거. 자, 4C2 조합을 계산해 보시면 6개가 나오죠. 그래서 6가지 케이스를 다 나누어서 보겠다는 얘기야.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럼 첫 번째. 자,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L1하고요. L2를 뽑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뽑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선하고 요선은 지금 뽑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세로선 아까 8개 중에 뽑아야 되는데 이쪽은 필요가 없어. L1하고 L2를 뽑으면 여기하고 여기를 뽑아놓은 거죠. 그럼 이쪽은 뽑았다고 의미가 없어요. 세로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세로선이 있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요 L1, L2에서 세로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오케이. 요 네 개 중에서만 두 개를 뽑으시면 되네요. 4C 2에 해당되는 거 확인이 되겠고요. 이게 6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6가지예요. 자, 마찬가지로 갑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자, L1하고요. L3를 뽑았다고 할게요. 자, 요 가로선하고 요 가로선을 이미 뽑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세로선 끊기지 않은 거. 자, 여기 뽑아놨으면 뭐예요? 세로선은 여기 있지도 않으니까 직사각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세로선이 L1, L2 사이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럼 L1, L2 선 사이에 있는 거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나머지는 가다 끊기니까 소용이 없어요. 안 끊겨 있는 게 네 개입니다. 그 네 개 중에서 두 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6가지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요. 자, 이제 L1하고 L4를 뽑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요 양끝 요렇게 선을 뽑은 거야. 그렇죠? 이 선을 연결하는 L1과 L4를 연결하는 세로선 끝까지 연결된 거 몇 개? 하나, 둘, 여기는 안 돼요. 끊겼어요. 셋, 세 개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를 수 있어요. 세 개 중에서만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됐죠? 네 번째. 자, L1 다 있고 L2하고 L3 뽑은 거 갑니다. 자, 요 선하고 요 선 뽑아놨습니다. 요 두 선을 연결하는 세로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쵸?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 뽑는 경우입니다. 자, 6C 계산하시면 15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쓸게요. 다섯 번째. 자, L2하고 L4하고 뽑았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2개 뽑아놨고, L2하고 L4를 세로선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입니다. 그 5개 중에서 우리는 2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6번째 마지막이네요. L3하고 L4 뽑은 거예요. 그럼 L3, L4 연결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7개 중에 2개 뽑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계산하시면 21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거는 지금 케이스 나누려고 쓴 거예요. 6가지 케이스 나누려고 쓴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각각의 케이스의 요 숫자, 지금 동그라미 친 숫자들 다 더하세요. 5번 61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 좀 더 쉬운 거 가지고 세로선 기준 잡으면 케이스가 너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가로선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 세로선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자리의 숫자가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요. 365는 n번째 나열되는 수예요. n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작은 수부터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자, 1로 시작하는, 즉 100의 자리가 1인 이런 형태는 몇 개의 숫자가 있을까라고 볼 텐데, 자, 요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서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인데 1은 이미 써먹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9개의 숫자 중에서 가능하고요. 자, 이 숫자 제외하고 이제 1의 자리는 8개. 그래서 9, 8, 72. 72개의 숫자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100의 자리에 2로 시작하는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역시나 2는 쓰였으니까 0서부터 9까지 중에서 2 빼고요. 나머지 9개 중에 쓸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제외하고 8개 중에서 쓸 수 있겠죠. 72개의 또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65니까 왔습니다. 이제 3에다가 300으로 시작하는 거. 자, 이렇게 300으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10의 자리 1인 것도 있을 거고요. 10의 자리 2인 거 있겠죠. 자, 3인 건 없습니다. 3, 3 똑같을 수 없어요. 주의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3, 4로 시작하는 거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 5로 시작하는 게 있겠죠. 여기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3 두 개를 제외하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8개가 되겠죠. 마찬가지 1, 3 제외하고 8개, 이것도 8개, 8개, 8개입니다. 됐죠? 이거 한꺼번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8, 5, 40. 40개.
여기서는 72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뭐예요? 36. 그 다음에 자, 360, 361 그대로 쓰는 게 좋겠죠. 이거는 362, 363. 자, 363은 안 나오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363 똑같은 거 안 나오니까 364. 그 다음에 365입니다. 이런 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볼게요. 그러면 얘가 요 숫자가 지금 몇 번째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72개 더하면 144개. 여기다 184개. 자, 그럼 185번째, 186번째, 187번째, 188번째, 189번째가 되겠습니다. 너 189번째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n의 값이 1번이 정답인 거죠. 이렇게 케이스 잘 나누시면 되겠고요. 서로 다른 세 자리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실수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넣을 거죠. 근데 빈 상자가 1개가 되도록 공을 넣는 방법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서로 다른 것에 넣을 때는요, 우리가 함수처럼 해석합니다.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함수 얘기입니까? 라는 친구들, 유형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곳에 넣겠습니다 라는 거는 자, 이렇게 x 집합 y 정의역 공역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공을 상자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 자, 공을 1, 2, 3, 4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상자가 이렇게 다 4개가 있는 겁니다. 자, 상자 4개 A, B, C라고 놓을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함수처럼 공을 상자에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야. 요 개수를 구하는 건데, 빈 상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요 상자 중에 공이 들어가지 않은 게 하나 있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4개 중에 상자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예를 들게요. 쌤은 D를 골랐다라고 한다면 D에는 넣지 마라는 거니까 여기다는 이제 얘네가 선택할 수 없어요. 넣지 않을 거고요. 대신 이제 1, 2, 3, 4라는 거는 A, B, C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A, B, C 중에 비어있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봐봐요. 4개를 몇 군데다 넣을 거죠? 3군데다 넣어야 돼요. 그럼 상상해 보시면 어느 한 상자에는 2개가 들어갈 겁니다. 즉 공이 지금 몇 개 있는데 4개가 있는데 어느 한 상자에는 2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상자에는 1개, 1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라는 걸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조분할 문제입니다. 조분할. 자, 4개를 2개, 1개, 1개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를 나눠주세요. 자,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조분할을 좀 많이 익숙한 친구들은 42까지만 하시면 끝나는데, 굳이 난 끝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남은 2개 중에 하나 뽑고 또 하나 중에 하나 뽑고 인데 숫자 1, 1 똑같으면 2팩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조 나누기. 자, 그러면 요거하고 약분돼서 사실 42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42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석적으로 여러분 교재에서 배웠듯이 끝까지 다 하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에 예를 들어보자면 1하고 2를 묶어놨다고 해볼까요? 숫자 1, 2. 야, 너네 묶어졌어. 그러면서 니네는 한 조야. 그러면서 같은 상자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의 예입니다. 자, 이제 뿌릴까요? 자, 너네 어느 상자에 들어갈래? 그러면 세 상자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고르고, 그럼 얘는 남은 2개 중에 고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3개를 3개한테 뿌리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라는 순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로 좀 구별해 드렸어요. 됐어요. 그러면 4가 되겠고요. 이건 어차피 이렇게 약분해서 4C입니다. 4C 계산하시면 6이고요. 3팩토리얼 6이고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계산해 보시면 144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다 라는 문제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조분하로 분배하는 문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12번.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것 같아.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풀다 지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꽤나 어려운 문제고요. 기출이 됐던 문제는 지금 내신 기출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세요.
자, 1서부터 11까지 있어. 이게 집합 x에서 x로의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니까 11개가 그 11개한테 하나씩 짝지어지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가족권을 잘 해석해 보셔야 돼요. 가족권. n의 1서부터 5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 넣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넣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넣었을 때 부등식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쵸? 그 무수히, 그러니까 1 넣으면 부등식 2개, 2 넣어도 부등식 2개, 3 넣어도 부등식 2개, 그러면 몇 개야 이게 도대체? 2, 50, 10개의 부등식이 나오죠. 그 10개의 부등식 다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연결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쌤은 어떻게 연결하는 게 맞냐.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그 10개의 부등식을 연결하는 거를 수영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할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수영도를 이용하겠다. 수영도가 뭐야? 자, 나뭇가지수 형태, 나뭇가지치, 가지치기 이용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자, n에 1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n에 1 넣어봅니다. 그럼 f1이 되겠죠? 자, n에 1 넣으면 f1보다 f2가 작다 이렇게 되죠. 자, 한번 넣어볼게요. 봐봐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n에 1 넣으면 f1보다 f3이 작아요 이거죠.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쓰면 헷갈려서 못 풀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쓸 거야. f1 오른쪽에 있는 게 f2.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작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얘보다도 얘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F1보다 F2가 작아. 그리고 F1보다 F3이 작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주의하실 건 F2하고 F3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서로 간에. 그냥 1하고 2만, 1하고 3끼리만 되는 거지 얘네끼리는 대소가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한 거야. 그 다음 또 해봐요. 자, n에 2 는 걸 또 어떻게 연결하냐? n에 2 넣어볼게. n에 2 넣어보면 F2하고 F4의 대소. 자, F2하고 또 누구죠? 여기다 넣어보시면 F5의 대소인 거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F3이군요. 아니, 죄송합니다. 5 맞네요. F2. 자, 그러면 F2보다도 작은 게 누구니? 그러면 F2에서 뻗어나가는 게 누구야? 이렇게 뻗어나가. 그래서 F4가 더 작아요. F2보다는 F5가 작아요. 이런 거고요. 4하고 5 사이에는 대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럼 n에 3 넣어볼까요? 똑같이. 자, n에 3 넣어봐요. 자, n에 3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 F3보다는 F6이 작은 거고요. 또 F3보다는 F7이 작은 거죠. 그쵸? 그럼 이쪽에 써야 돼. 자, F3보다 작은 게 뭐니? 그러면 F6과 F7이요. 물론 F6과 F7 두 수 사이에는 대소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에 4를 차례죠? 그래서 4 넣어보자. 4 넣어보면 어떻게 되니? F4고요. F8의 대소가 나온 거고요. F4고요. F9의 대소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F4하고 F8 더 작은 거고 여기 F9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지우고. 자, 이제 n에 5만 넣으면 되는 거죠? n에 5 넣어볼게요. 자, 그럼 F5보다는 F10이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F5보다는 F11이 작은 거네요. 자, 이게 여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F보다 작은 게 F10과 F11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소를 수영도로 표현한 거야. 대소를. 그냥 하면 힘들어서 못하고요. 이 정도는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는 거다. 요령이 그렇습니다. 이게 부등식이 엄청 많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 난도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 대소를 한 번에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수영도를 이용한 것이다. 자, 이제 나조건을 보셔야죠. 나조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F6과 F7이 있을 텐데요. 더해서 16이 되는 걸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럼 얘네가 어떤 순서상을 가지고 있을까? 합이 16 되는 거. 자, 그러면 5 더하기 11. 여기 16 되는 거죠. 16 되는 거 좀 찾아볼게요. 5 더하기 11도 있고요. 그 다음 뭐죠? 6 더하기 10도 있고요. 자, 6 더하기 10. 그 다음에 7 더하기 9가 있죠. 8 더하기 8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같은 수가 될 수 없어. 왜? 1대1 함수니까 자, F1, F2, F3부터 F11까지 11개의 함수값이죠. 요 11개 보이십니까? 1, 2, 3, 4, 5, 6, 7, 8 다 11개 있죠? 이 11개는 다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함수값이 공역인 1서부터 11까지 이렇게 매칭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됐어.
근데 6하고 7이 어디 있나 보세요. F6하고 F7이 여기 있죠. 봐봐요.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이 51이거나 60이거나 7, 9인데 잘 보세요. 얘네보다도 큰 게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F6과 F7보다 큰 애들이 얘네들하고 연관 있는 애가 F3과 F1은 무조건 얘네보다 커야 돼요. 됐죠? 그럼 봐봐요. 만약 5하고 11이라면 누군가 하나 5고 하나는 1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보다 큰 게 두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해가세요? 11보다 큰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6과 10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10일 거 아니에요. 그럼 10보다 큰 수가 두 개 필요해요. 10보다 큰 게 11밖에 없어요. 그래서 6과 10은 안 됩니다. 그래서 7과 9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확정이야. 얘.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9일 수 있겠고요. 자 보세요. 얘가 7이잖아요. 그럼 얘가 9겠죠. 물론 얘가 9면 얘가 7이고요. 상관없어요. 둘이끼리는 대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F6, F7을 결정해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인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얘가 7이고 얘가 9인 경우를 하나 끌게요. 자, 그럼 9보다도 심지어 큰 게 두 개 필요해요. 9보다 큰 게 누구죠? 10하고 11이죠. 근데 얘보다는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0이라고 확정입니다. 얘는 11이라고 확정이에요. 굳이 쓰자면 한 가지 경우 확정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숫자 이미 함수값으로 나온 건 지우세요. 지금 7 나왔죠? 9는 써먹었어요. 10 써먹었어요. 11 써먹었어요. 그럼 남은 숫자들을 이제 얘네들한테 매칭 시키셔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숫자 몇 개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도 7개 남았죠? 그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남은 7개 중에 왕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야 하면서 F2죠. F2가 제일 크니까 F2가 8을 가져갑니다. 나는 8은 내 거야. 이렇게 가져갑니다. 굳이 쓰자면 한 가지. 됐죠? 자, 이제 또 가볼까요? 남은 문제 6개죠? 6개인데요. 자, 이 중에서는 F4하고 F5가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둘끼리는 누가 더 큰지는 없어요. 그래서 F4, F5는요. 이 중에서 그나마 1, 2, 3, 4, 5, 6 중에 제일 큰 5하고 6을 얘네들이 가져갑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5하고 6을 가져가요. 얘네가. 그래서 잘못했다. 5하고 6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다시.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자, 다시 얘네는 대소가 없죠. 얘네끼리는 대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이다. 핵심. 자, 여기서 많이 실수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온 친구들도 자, 지금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셋이서 우리는 하나의 그룹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얘네들끼리 하나의 그룹입니다. 몇 개의 그룹이 있는 거야? 조로 따지면 모두 2개의 그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3개 중에서 얘가 왕입니다. 제일 큰 애고요. 이 3개 중에서 얘가 왕이지 얘네 그룹끼리는 대소가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는 취소. 그럼 이 6개를 우선은 2개, 3개, 3개씩 자, 요 6개를 몇 개로? 3개, 3개로 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조 나눌게요. 요 그룹한테 3개를 뽑아주면 알아서 남은 3개가 저동으로 열로 가겠죠. 그래서 요 그룹에 해당되는 숫자를 3개를 뽑겠습니다. 6개 중에 3개 뽑을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136 뭐 예를 들어 여기에 136 내가 뽑았어 라고 한다면 요 그룹에는 자연스럽게 2, 4, 5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6시 3임 하면 끝인 거죠.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마무리 해보자. 색깔이 남는 게 없네. 그냥 검은색 하자. 자, 보세요. 자, 그럼 136에서 1은 무조건 요로 갑니다. 맞죠? 얘한테, 제일 큰 애한테 가고요. 1은 됐고, 36은 얘네끼리 36도 되고 63도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자, 2, 4, 5 중에서요. 제일 큰 거요. 제일 큰 거 가야죠. 또 실수했네. 미안해. 죄송합니다. 자, 6이요. 6. 선생님들도 보고 계실 텐데 반말해 죄송합니다.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좀 많이 보시던데 반말해 죄송해요. 자, F4가 6입니다. 6죠. 6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 하고 나면 13을 얘네들이 나눠가는 거니까 역시나 그에서 2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 4, 5 중에서요. 제일 큰 걸 얘가 가져가요. 얘가 5 이렇게 가져가고요. 2, 4 얘네 2개가 나눠가는 거니까 2가지 이렇게 됩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6시 3 계산하면 되죠. 6시 3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이네요. 자,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0이 답이에요. 160.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수형도 이용하고, 자, 이렇게 그룹들도 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 하는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최고 난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고, 사실상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죠. 뭐 합성함수의 개수, 뭐 그 정도나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건 또 우리가 2팩토리얼인가요? 거기서 좀 정리해 봤으니까요. 또 3팩토리얼에서 이렇게 대소관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또 하나의 심화 문제를 정리해 본 겁니다. 심화 문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3팩토리얼 세 번째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서 꼭 자기 걸로 잘 소화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리식부터 수열과 조합까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 역시 문제가 기출 문제들이라 굉장히 좋죠. 최다 빈출. 자, 문제를 제공해 주신 우학기 교재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링크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5학기 카페도 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입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구독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선생님이셔가지고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직접 카페에 가입해 보시면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들도 많이 있다고 5학기 교재팀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입해 보시면 좀 좋은 자료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생 여러분들도 더 많은 기출 문제, 더 좋은 문제 좀 많이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 가입해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3팩토리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